체코의 한 과학자인 토마스 바소트는 8월 3일 연구된 LK99 시료가 상온에서 마이스너 효과를 보였고 자석이 움직임에 따라오는 거동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과학자는 자신이 입수한 영상 증거까지 올리면서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이 8월 3일에 벌어졌는데요. 이는 심각하게 절망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LK99가 이론적으로 완벽한 상온 초전 노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인 8월 3일 대한민국의 상온 초전 노체 LK99에 아주 심각한 결과가 발견되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진행되어 현재 업계의 연구원들이 서로 뜨겁게 다투고 있습니다. 논점은 이러한데요. 논문에서 제시된 원자 구조 자체가 틀린 것으로 보이는 계산이 나왔고 이 계산이 정확하면 XRD로 불리우는 결정 구조 실험 데이터부터 처음으로 역추적해야 한다는 다소 절망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빠르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논 그래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논 그래프란 결정의 격자 진동을 중입자 개념으로 설명한 그래프인데요. 그리스어로 소리를 뜻하는 폰의 입자를 뜻하는 어미인 논을 붙여 만든 단어입니다. 결정 내부의 원자들은 전자기력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결정 안에 있는 모든 원자에 의한 상호작용을 고려할 경우 결정의 성질을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대신 원자의 이웃한 격자점 간의 상호작용만 고려하여도 결정의 성질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긴 고무줄 위에 공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공이 바로 격자점이 되는 것이고 공과 고무줄은 결정 전체를 뜻합니다. 이때 공 하나를 잡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당기고 놓게 되며 고무줄의 탄성력에 의해 건드린 공은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그 흔들리는 공의 바로 옆에 있는 공들도 마찬가지로 진동으로 인해 흔들릴 텐데요. 곧 고무줄 위에 있는 공 전체가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격자대 진동을 그 점에서의 정상파로 표현하게 되면 양자역학에 따라 정상파들이 가질 수 있는 배열 조합이 2차 양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의 양자화된 알갱이를 광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양자화된 역학적 진동이 바로 포논 그래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체 물리학과 응집물질 물리학에서 아주 기초되는 그래프인데요. 해당 이미지는 현재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한 LK99의 포논 그래프입니다. 빨간 선들이 포논의 분산 구조인데요. 문제는 Y축에서 0 이하에 위치한 바로 이 선들입니다. 대개 포논 계산을 할 때 음수의 영역이 나오면 그 음수 영역의 K값에 맞춰 원자 구조가 바뀌는데요. 예시로 이 그래프를 보면 X축이 L지점의 포논 주파수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음수로 바뀌면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K값에 맞춰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입해 LK99의 포논 그래프를 보면 모든 구간에서 음수로 나옵니다. 이건 LK99의 구조 자체가 틀렸다고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LK99가 거짓 물질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계산 오류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LK99는 아직 이제 막 발견된 신물질이기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이 포논 그래프가 맞다면 지금까지 아카이브에 DFT를 올린 모든 사람들의 커리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아주 쉽게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LK99가 상온 초전 노체일 수 있다고 밝힌 모든 과학자들의 의견이 틀렸을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론적 근거는 종이 조각이 된 것이며 과학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LK99의 논문을 살펴보고 논문에서 제시한 XRD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원자 구조를 역추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논의가 아무 의미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실증적인 실험 연구만이 진짜 증거가 될 것임을 뜻하는데요. 신물질인 LK99에게 있어서 이론적인 계산과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논문에 따라 상온 삼합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 가능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계에서 저명한 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계산이 틀려버렸다는 것에 큰 비상이 걸려 새로운 논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미국인의 댓글은 이러했는데요.
우리 미국의 연구 방법과 유럽의 연구 방법,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연구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다.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깃발 꽂기에 급급하다. 우리는 항상 실증적인 실험은 뒤로 하고 이론적인 계산에만 모든 시간을 먼저 쏟아부어 버린다. 그 뒤에 자신들의 계산이 맞으면 내가 이거 제일 빨리 풀어낸 사람이야. 나도 이번 발견에 대해서 큰 지분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급급하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터진 것이 아닐까 싶다. 이번 상원 초전도체는 우선 실험 성공과 샘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론 따위는 이러한 신물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전부터 이론만 가지고 이 신물질의 이론은 사기라느니, 논문이 아마추어 같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믿지 않았다. 나는 실험만을 볼 것이며 실험이 성공한다면 그것만을 믿을 것이다. 이번 신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이론적 근거 발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실험과 연구에 몰두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첫 깃발을 꽂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대학이 LK99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들이 만약 먼저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의 이름도 LK99를 발견한 대학 교수들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은 특허회피에 능하다. 중국 과학자들이 신물질을 응용해서 LK99와 다른 중국 99라는 것을 만들면 그만인 것이다. 지금은 이론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실험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 과학자들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나는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정말 모든 미국 과학자들이 봐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라는 한 미국인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론 과학계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험 과학계에서는 아직도 활발하게 실증적 실험을 연구 중인데요. 바르다 우주산업의 엔지니어 앤드류 맥켈립은 필요 장비 및 2개 라나카이트 샘플이 준비되었고 폴란드와 다른 연구소에서 인화구리 샘플이 와서 그날 저녁부터 합성에 들어가 금요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증이 끝나는 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최상위권 명문 종합연구중심대학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LK99 샘플을 전달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8월 4일자인 내일 밝혀진다고 합니다. 현재 포논 그래프 사태로 인해 이론 과학자들은 전부 계산을 중단하고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빠르면 하루 느리면 이틀 3일 내로 LK99 논문에 대한 검증이 끝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실험과 이론 검증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지금도 계속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연구 결과가 들어온 대로 빠르게 영상을 올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알림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